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건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 사태. 과연 쟁점은 무엇이고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관련 토론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용권 사회연대 포럼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파업 벌써 이제 50일 가까이 돼가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 관련해서 연일 지금 뭐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신세돈 교수님, 대통령의 이런 발언, 대우조선 해양 사태 관련 발언 혹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은 되게 맞는 말씀이죠. 네. 맞는 말씀인데 이 이슈가 굉장히 휘발성이 있는 이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제된 말씀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 저도 예. 불법적인 파업이나 불법적인 쟁의는 없어야 된다. 그거는 헌법적인 가치라고 봐서 네. 정말 옳은 말씀이지만 상황이 지금 50일 이상 지금 진행된 상태에서 네. 지금 또 모든 언론에서는 야 공권력 투입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공권력 투입에 대응해서 또 노조 쪽에서도 지금 강경한 어떤 더 큰 어떤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150% 맞는 말씀이기는 하나 사태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았는가 네. 하는 차원에서 좀 더 좀 정제된 말씀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말씀을 딱 듣고 저도 바로 공권력 투입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서 쌍용 사태가 생각이 났고 쌍용 자동차 사태. 네. 그리고 그 용산 사태가 생각이 났거든요. 용산 재개발 네, 재건축 장사. 그래서 조금은 네. 예, 조금 좀 이렇게 톤 다운하시고 설사 법에 의한 집행을 하실 생각이 있다 하시더라도 조금 이렇게 톤 다운 하셨으면 어땠을까? 네. 이 문제가 정말 휘발성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예. 지금 이제 박진 외무부 장관이 일본 기시다 수상을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일본 외무성에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무슨 그런 획기적인 어떤 그런 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외교부가 언급을 하는 걸 봤거든요. 일본 외무성에서 혹시 네. 언론이 그런 게 아니라 외무성에서 아니요.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일본 그 공보성에서 그런 언급을 하는 걸 보고 지지율이 낮다는 것 자체를 지금 일본 정부가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예.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이슈를 잘 다루시지 않으면 상당히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사회 혼란의 여지가 있어서 네. 다 동일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더 정제된 방법이 필요하다. 그거는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나서는 모든 강요들이 네. 저는 굉장히 좀 정제되고 계산되고 깊이 있는 사고 끝에 나오는 발언을 해줘야만 전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맞는 말인데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노든 사든 꼭 노조만을 상대로 한 건 아니고 노든 사든 불법은 종식돼야 된다 했으니까 나름 좀 조심스럽게 지금 말은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듣기에 따라서는 너무 휘발성이 크니까 우리 정영권 대표님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상당히 아쉬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쉽다. 예. 예. 아침에 대통령 말씀을 듣고 그 지금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상당히 격양돼 있다. 공권력 들어오려면 들어오라 이럴 정도로 지금 오히려 예. 격양돼 있고 더 분노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 실제로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그제도 현장의 상황을 갖다가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하니까 예. 뭐 행안부 장관 내려오시고 경찰청 차장 내려오시고 경찰 특수부대 뭐가 지금 뭐 7개 중대가 배치되고 있고 산업은행에도 내려오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오히려 노동자들은 격앙하고 있다. 저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그 하청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 하청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헤아려서 대안은 책임지고 보장할 테니까 예. 어렵더라도 내려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좀 말씀을 통해서 불법과 합법을 뛰어넘어서 긴 시간 계속되고 있고 사실은 현장은 예. 공권력이 들어와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1m 그 감옥을 만들어가 있는 부지회장이 있고 옥포조선소 일도크에 일도크에 네. 예. 그다음에 6명의 노동자 간부들이 지금 신나를 갖다가 들고 있어요. 6명 노동자 간부들은 어디 도크 좀 20m 고공에서 20m 철제 예, 구조물에 그 철제 20m 고공에서 신나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단히 지금 위험스러운 상황이고 지금 사실은 대통령의 말씀을 떠나서 지난주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교섭을 만들어내고 조정을 하고 중재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사실은 없고 불법 행위니까 엄단하겠다고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데 투쟁하는 노동자도 오죽 절박하면 일도크를 잡고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 예고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정부는 조정과 중재에 저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부가 좀 조정과 중재 좀 적극 나서달라는 우리 정 대표님 말씀이신데 윤석열 대통령 말씀 이후에 이제 추경호 부총리도 엄정한 대응 입장을 이제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뭐 형사처벌, 손해배상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설령 이 파업이 중단되더라도 이걸 좀 하겠다. 그러면서 강한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는? 제가 그러니까 일지를 보니까 예. 지금 이 문제가 처음 대두되기 시작한 게 5월 20일 경이더라고요. 네. 5월 20일 경에 이제 요구 사항을 이야기하면서 도크를 점거한 날은 6월 2일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6월 2일서부터도 지금 뭐 거의 한 40일, 50일 지났고요. 문제가 처음 불거지기 시작한 것으로 따지면 뭐 거의 2달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뭐 갑자기 하늘에서 뚝 5월달에 떨어진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예. 그럼 도대체 그 해당 부서의 책임자들은 뭘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터지고 골마 터지고 나서 이렇게 또 강경책을 운운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저는 더 풀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전 정부도 그랬지만 예. 이번 정부는 조금 선제적으로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특히 휘발성 있는 이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을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아는데 정부의 관료들이 책임 네. 있는 높은 사람들이 그걸 저는 그래서 정부가 1차적으로 그동안 너무 이 문제를 저는 쉽게 생각한 것 아닌가. 저는 정부에게도 예. 사전에 이 문제를 대화와 중재와 이게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정부도 저는 책임이 저는 있다고 사전에 보고 못했다. 예. 이 문제를 그렇게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관 차원에서는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뭐 립 서비스로 이렇게 엄포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 노사 문제, 특히 예. 이 조선 노사 문제는 우리가 80년대도 경험했지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무력으로 간단하게 그렇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 아는데 예. 그동안에 그렇게 협상의 노하우가 쌓여 있을 텐데 그리고 경쟁사들은 이 문제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른 회사들은 네, 예. 제가 오기 전에 좀 보니까 물론 네. 다소간의 임금 협상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긴 있었지만 그리고 네. 뭐 부분 파업도 하긴 했지만 다른 사들은 이렇게 심하게 이러지는 않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현대중공업이나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그런 면에서 저는 일단은 정부가 그동안 이 문제를 출범하고 나서 이 문제를 조금 소홀히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제가 추경호 장관이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2달 전에 냈는데 예. 거기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가 보니까요. 예. 없어요. 노동개혁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노동개혁이라는 내용은 있었는데 예. 52시간 52시간 이런 이야기만 있고 어. 그런 부분이었고 오히려 예. 인수위원회가 만들었던 인수위원회 110대 과제를 보면 예. 거기에 보면 원청 하청 업체의 노사협력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를 통해서 그 근로자들의 어떤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 이런 내용들이 인수위원회는 있는데 새 정부에는 없더란 말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새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지 못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늦었지만 네. 정부가 이 부분을 좀 더 정말 진솔하게 접근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사전 준비가 좀 부족했다. 정영건 대표님, 이 우선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나름 협상이 좀 이루어졌을 텐데 우선 원인과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사실. 예, 이제 구조가 사실은 한 4단계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우조선의 전체 한 2만 명 정도의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규직 직원이 한 9천 명 정도 되고 예. 또 그 안에 회사 내에 이제 사내 하청자가 1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내 하는 업체가 한 100개 정도 되고요. 100개 정도 사내 밖에 하청. 이제 사외 하청은 한 1,000개 정도의 사회 하청이 있고 한 10만 명 정도 전체 인원이 대우조선을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실은 가장 열악한 이제 노동자들이 지금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에요. 사내 하청. 예,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이제 이렇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실제로 받는 금액들이 사실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10년 전에 입사했을 때 연봉이 4,600을 받았는데 예. 작년에 3,400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음. 그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최저임금이 그 당시에 4,320원 하던 게 지금 9,160원인데 예. 최저임금도 배 이상 올랐는데 왜 이래 됐냐?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못 받은 거죠. 이제 상여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산입 범위에 들어가면서 혜택을 하나 못 받았고 또 하나 이제 52시간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주 12시간 이상 못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연장 근로하면 150%, 좀 더 받는데 그다음에 휴일 근로하면 그걸 못 200%, 받았다. 휴일에 야간 근로하면 250%인데 그런 부분들 받지 못해서 발생한 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구조가 이제 하청업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사용자하고 교섭을 해야 되는데 예. 사용자라는 게 뭐 기성금을 받는 이제 단가 협약을 하는 것이에요. 대우조선하고 단가 협약을 하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올릴 여력이 별로 없는 것이고요. 하청 회사들이 원청인 대우조선 해양으로부터 받는 그 공사 실적에 따라서 받는 돈이 워낙 적게 내려온다. 워낙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예. 뭐 임금을 많이 올려줄 여지가 별로 없는 올려줄 것이고 여지가 없다.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작년에 1조 7천억 적자가 나고 네. 1분기에 4,700억 지금 2분기도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1,000억 가까이 나서 한 뭐 6천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상반기에요? 예, 상반기에. 그런 상황에서 대우조선도 어렵고 예. 결국 이제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도 한 10% 정도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은 규제에 있으면서 삼성중공업은 올렸는데 대우조선 안 올려주니까. 예. 근데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산업은행에서 이 관리단도 내려와 있고 산업은행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데 산업은행이 안 해주니까.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대주주죠. 대주주 55.7%를 가지고 예. 있는 대주주인데 산업은행이 움직이지 안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실은 나서서 산업은행을 설득하고 역할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 대통령 말씀하실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무조건 불법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들도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법도 좀 노동자들 좀 지켜주면 안 되냐. 법도 노동자를 지켜달라. 하청업체 노동자들 좀 지켜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좀 나서서 해결해야 되고 특히 지금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할 때도 정부는 뭐 노사 문제 개입하지 않는다 했는데요. 노사 문제 개입하지 않는 것은 기업별 노동자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는 과정 개입하지 안 하고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업을 뛰어넘잖아요. 지금 하청업체 100개 중에서 22개 사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
화물연대도 마찬가지로 전체 화물차 노동자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 정부가 주가에서 중재나 조정이나 컨트롤 타워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예. 노사가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장은 마비되는 거예요. 지금 화물연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우조선 현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합치면 당장은 2만 명, 크게는 10만 명, 가족까지가 합치면 전체 한 100만 명 가까이가 거제를 중심으로 뭐 부산, 창원, 받는데. 녹산공단에 있는 예. 이 하청들이 다 지금 예. 수습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참 답답한데 대우조선해양이 말씀하신 대로 또 엄청난 적자니까 하청 회사들에게 이 기성에 따라서 기성권을 많이 올려줄 수도 현실적으로 없고 또 하청 지회와 하청 이 회사들의 대표자 간의 이 협의회니까 대우조선해양 원청이 직접 나서기도 어렵고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네요, 이게. 뭐 난처하다고 보면 난처한데요. 예. 만약에 가정을 해서 대우조선의 주인이 있다. 꼭 가정을 하면 주인은 형식적으로는 지금 산업은행이 대주주인데 제대로 대주주 역할을 안 못 한다고.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잠깐 운을 띄었지만 예. 경쟁사들이 비교적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예. 협상의 상대편으로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있다는 거죠, 사용자가. 뭐 현대중공업이 예. 됐든 삼성이 됐든. 예. 근데 이거는 서로 아주 등 떠밀기 딱 좋은 구조거든요. 예. 대우조선해양으로서는 뭐 내가 뭐 주인도 아닌데 나서서 뭐 근로자의 그 어떤 편익을 봐주는 결정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순간은 대부 위에서 또 찍힐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산업은행으로 가져오면 네가 알아서 하지 왜 나한테 하냐 이럴 것이고 예. 정부 차원에서도 그거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문제 사실은 원죄는 이거 골마 터진 대우조선해양 문제로 되돌아가는 것이지만 예. 이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어쨌든 저는 이 문제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예. 싶어요. 아무리 억울하고 네. 아무리 피해가 있어도 공장이 못 돌아가게 막는 것은 사정은 150% 이해를 해요. 근데 그 피해가 다른 사람한테 그 다른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가족에게 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저는 금해줘야 된다. 저는 그래서 즉각적으로 저는 일단은 그 덕후 농성은 풀어서 도크 점거는 풀어야 된다. 풀어야 바로. 된다. 그리고 이게 공장이 돌아가도록 해줘야 된다. 네. 그래야 국민들의 지지가 있지.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저렇게 피해를 주면 저는 네. 아무도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 문제를 정부는 뭐 이렇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고 정부가 적극 그 산업은행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정부의 어떤 그런 그 부서를 통해서든 간에 그 하청업체 네. 근로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그 도와주는 쪽으로 저는 타결을 볼 수 있다 보면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1년에 100조 썼고요. 이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2차 추경에서 34조 썼고요. 이번에 네. 또 뭐 금융해가지고 또 100조 이상 썼는 정부가 그 뭐 10만 명? 뭐 넓게 봐서 10몇만 명의 그 예. 하청업체 관련 근로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아주 그냥 깔끔하게 네. 저는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전 슬픈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장 지금 불법 파업도 바로 스톱을 하고 뭔가 정부가 좀 나서라는 얘기인데 지금 관련자들 대우조선해양 원청회사, 그 원청의 노조, 하청협의 대표, 하청지회 뭔가 좀 사자 간의 협의가 조금 진전이 조금 되고는 있는 거죠. 사자 간의 협의라고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정확하게 이제 교섭은 하청 노조 투쟁하고 있는 하청 노조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청회사 22개사 예, 22개. 하청 22개사의 대표 3인하고 이렇게 대표. 해서 이제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오전에 11시에 했고 1시 반에 다시 재개해가지고 지금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 원청의 이제 대우조선 노동조합도 참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고 또 사측도 최선을 다해서 공권력 투입되기 전에 마무리하자는 대표이사의 성명도 오전에 나오고 이래서 협상을 위한 노력들도 이제 부지런히 일어나고 있는데 예. 결국은 이제 뭐 쟁점은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돈 문제인데 이제 어떤 지금 그 요구 사항 중에서 지금 어떤 게 지금 지금 이제 뭐 요구 사항은 뭐 처음 요구 사항은 이제 임금 인상 30%, 30% 상여금 300%, 예. 노조 전임자 인정, 뭐 단체 교섭 인정 뭐 이런 정도로 나왔는데 네. 사실은 이제 기본급 인상과 관련해서는 조금씩의 서로 양보를 해가는 과정인 것 같고 상여금에서 조금 부딪혀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우리 노동조합도 조금 양보를 하고 또 산업은행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사실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1도 거를 갖다 증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대우조선 격한 투쟁이 옥보의 조선소에서 일어난 걸 다 기억하시겠지만 1도 거는 사실 그냥 끝장내자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가장 중요한 도크죠, 옥보에서. 1도크가 40%고 2도크가 있고 그다음에 플루팅 도크라고 해서 움직이는 도크가 있는데 사실은 플루팅 도크 정도를 증가하더라도 그래도 이걸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오전에 확인하니까 이미 블록들이 다 만들어지고 곳곳에 만들어졌는데 1도크에서 밀어내야 되는데 계속 배를 만들어서 밀어내야 되는데 블록이 쌓여가지고 사실은 이제 지금은 40%지만은 곧 다음 주 넘어가면 전 공장이 다 설 수밖에 없는. 1도크가 서니까 예. 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블록들을 거예요. 만들어놨는데 계속 네. 쌓아만 놓고 있는 이런 구조에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됐기 때문에 서로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을 잘 지키고 국민들 동의 지지가 그나마 어렵다 고생한다는 이게 있을 때 오늘 내일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내려오면은 또 합의가 안 돼서 내려오고 나면 누가 교섭하냐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만 양보하면 된다. 정말 절박하다 지금 주변을 네. 둘러싸고 있는 것이. 그러면 지금 가장 그 해결되지 않는 첨예한 갈등이 지금 상여금에 있군요. 예, 임금 상여금, 상여금하고. 예, 임금 상여금 이쪽에 있는 것인데 뭐 노조가 조금 양보하고 또 산업은행에서도 좀 나서서 어렵더라 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대우조선이 유동성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요? 작년에 1조 7천억 적자나고 상반기에 한 6천억 가까이 적자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자본 총계가 뭐 1조 7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구조이고 또 지금 현재 뭐 지체 보상금 등등을 갖다 지급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고정비도 계속 하루에 뭐 60억 정도 나가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예. 지금 더 늦춰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원래 정상적으로 이제 그 대우조선이 2주간의 하계 휴가입니다. 2주 휴가를 하계 휴가 들어간다. 원래 정기 휴가가 해마다 하는 건데 예. 오늘 내일 타결이 되면은 예. 휴가자들 다시 돌아와서 일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동안 밀려 있던 것들 좀 뭐 한 2주간에 바짝 해가지고 상당 부분은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까지 넘어가 버리면 휴가들 다 떠나버리고 나면 예. 되돌아오는 사람도 뭐 타결이 되더라도 제한적이고 이렇게 때문에 그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해서 손실도, 그렇죠. 너무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오늘 내일 어떻든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 경제를 생각하고 우리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지지가 있고 진지를 지킬 수 있을 때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일이 타결에 굉장히 고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뭔가 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다 국민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하니까 그게 반드시 또 공권력 투입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이제 설명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튼 오래된 이 파업 정고로 워낙에 지금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관련 산업 지금 어느 정도나 피해가 지금 수정이 되나요? 지금 일단은 조선업체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2008년을 정점으로 해서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금융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금리가 팍 올라갔고 예. 세계 경제가 막 이게 추락하니까 네. 뭐 조선 3사의 그 기존 물량들을 일부는 포기를 하고 예. 일부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금을 못 대 가지고 사실상 취소가 되고 예. 그때서부터 지금 한 14년째 지금 지속적으로 내리막이니까 저는 한국의 조선 산업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10년 이상 저는 지속됐다고 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조선 산업을 저는 어떤 그런 그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진짜 미래 먹거리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이렇게 노사분규에 휩싸이면서 중국 그리고 일본 여기 지금 뒤처지는 상황이 지금 됐는데 예. 저는 그 뭐 우리 해운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선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그 경제 위상이 굉장히 많이 추락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세우는 그런 차원에서도 예. 이 대우조선해양의 소유권 문제 예. 저는 이거 언제까지 이게 지금 산업은행에서 계속해서 밑빠진 도구로 되어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그게 뭐 무산이 된 거죠? 무산이 됐죠. 네, 유럽의 어떤 이번에 견제. 또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또 다른 사가 지금 이것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누가 이제 제안을 했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이 대우조선의 주인을 그 산업은행에서 민간 기업으로 옮겨주는 게 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매각을 빨리 해야 예, 된다. 그래서 주인이 있어야 아. 이런 문제도 좀 덜 생긴다고 봤을 때 예. 중장기적으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요게 해결되면 바로 저는 이게 소유권 문제를 정리하는 구조조정 작업을 하는 것이 조선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뭐 현대중공업 합병이 무산됐고 또 다른 회사, 뭐 삼성중공업 얘기가 나오던데 뭐 지금 뭐 그럴 계제라기보다는 우선 이 파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어떤 노동 정책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 좀 지켜보겠다. 5년의 노동 정책 방향을 가늠한다. 정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지금 상황으로 보시는 겁니까? 이 사태 해결이? 예, 이제 그 노사관계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그 대공장 내에서 노사의 문제는 좀 저는 잦아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물연대의 파업이라든지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의 파업이라든지 사내 하청 노조의 파업이라든지 또는 뭐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이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노동자들 속에서 절박한 투쟁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하는 사이에 대개 감당 못할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 그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임금 격차입니다. 지금 대기업 대공장 노동자들은 뭐 1억 이상 뭐 1억 5천씩 받아가고 있고, 나머지 노동자들 뭐 지금 최저임금 선상에서 뭐 겨우 연봉 3천만 원, 4천만 원 이 정도 상황에서 사실은 버텨내기 힘든 거고 일은 힘든 거고, 이런 구조에 놓쳐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첫 번째는 안 된다. 이 구조적인 문제다, 첫 번째. 두 번째, 노사관계 문제와 관련해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자기들끼리 해결하라고, 그것이 현대자동차든 기아자동차든 어디든 자기들이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업장을 벗어나는 산업 현장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노사가 중재하고 교정하고 조정해서 산업 현장이 조용하고 기업은 일할 수 있도록, 노동자는 또 일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네. 실제로 대우조선이 이렇게 어려진 거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기인한 바가 크고, 특히 경영자에 의해서 이런 게 이제 노동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2014년, 15년 2008년 이후에 조금 어렵다가 빅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대우조선이 분식 회계로 인해 가지고 2015년, 16년에서 남상태 고재호 사장이 다 구속됐습니다. 안진 회계법인이 1년 동안 일거리를 못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제 클리어링이 7조 1천억이 들어가 클리어링을 했는데,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이동걸 회장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라 이런 거예요. 그 그렇죠. 대우조선은 다시 이제 수주가 살아나고 있는 이 국면인데 산업은행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제대로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의 영업 기밀이라든지 장부를 다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우조선은 계속 이 주인이 바뀔 때 사실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하는 거는 이후에서 불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무리하게 추진한 거죠. 그러면서 또 대우조선이 데미지를 입은 겁니다. 그 이제 지금은 어떻게 결국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당장에 이 노사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대화로 빨리 풀어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나마 지금 수주가 상당히 지금 진행되고 있고, 원자재 값도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로 2030년까지는 LNG 선만 해도 한 7조씩 1년에 만들 수 있답니다. 지금 수주를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산업 현장을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조정과 중재를 해야 된다. 그렇군요. 뭐 대기업들하고 중소기업들 임금 격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침 지금 대기업 중에서 대표님 현대자동차도 지금 파업 앞두고 투표를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어떤 결말이 지금 가고 있습니까? 다들 이제 올해 노사관계 이야기할 때 현대자동차 강성 집행부 들어와가지고 올해 무조건 파업할 거다 이 걱정들 했는데, 사실은 뭐 7월 2일 날 정발 신고한 이후에 회사가 파격적인 안을 제출했고 또 노동조합도 전동화 공장을 갖다 울산에서 새로 짓는다는 거, 전기차 공장 짓는다는 게 동의도 하고 이러면서 노사가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투표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시에 투표 끝나면 12시쯤 나올 건데 현장의 분위기는
비교적 그래도 이 합의안에 대해서 노사의 합의안에 대해서 좀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금 많은 것 같은 그래요? 느낌입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현대자동차 노사가 합의를 하고 가면 어떻든 사업장의 노사 문제는 좀 풀려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산업 현장에 좀 저임금 노동자들, 어려운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특수고동 노동자들 문제는 정부가 좀 받아 안으면은 사실은 올해 노사관계는 또 생각보다 쉽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참고로 우리 예. 숙대 청소하시는 분들이 예. 지금 상당 기간 지금 파업을 하고 지금 있어요. 파업 중이에요? 네. 오.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하청업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요거 하는 게 뭐냐면 진짜 사장 총장 나와라, 총장 나와라. 해가지고 점심시간 때 1시간 동안 깽가리 치고 그런 지가 지금 한 달 넘었습니다. 예, 뭐 이게 하청 구조, 원청과 하청 구조에 생기는 노사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은 빠르빨리 해결이 돼서 관련 산업 그리고 직원들 빨리 좀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파업 도크 점검 사태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용권 사회연대포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